와이어탭 지금 사실 2회 연속 촬영 중인 뭐 사실이 아니지 아까 제보일이 그 마지막에 형이 등장했기 때문에 자 여기 이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촬영본을 확보하고 있는 언제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것부터는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사실. 그리고 순서도 사실 이제 맘대로 할 건데 일단은 급한 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때쯤이면은 이 공간은 없을 확률도 있어. 네. 그렇게 됐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튜브에는 슈퍼 실시간 제가 아직 프리미어로 올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슈퍼 땡스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힘들다는 영상을 올리니까 댓글로 뭐 그렇게 막 돈이 막 그렇게 달리는 것 같더라. 보내주시는 분들을 보고 신기해. 저는 슈퍼 챗까지는 알았는데 땡스는 몰랐거든요. 댓글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지금 와이어탭에 은근히 자부심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지금 계속 저 시크릿 모드로 그 사생활 보호 모드로 팟캐스트 계속 검색하거든요. 이제 와이어탭이 한 10번째쯤에 나와요. 대한민국 팟캐스트 10번째쯤에 나와요. 우와, 탑10 안에 그런 들 수 리스트도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 그 검색했을 때 팟캐스트라는 그냥 키워드를 검색했을 우와. 때 원래는 안 떴거든요. 어. 물론 원앤온리도 떠요. 음. 근데 이제 제 것도 떠요 이제는. 우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자본으로 투자 없이 뭐 팟캐스트 그런 그것도 있구나. 난 아예 조금은 가까이 요거 마이크를 요 정도의 거리만 좀 주세요. 아예 몰랐네. 유튜브의 생태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추천하는 방법이 그 본인 알고리즘을 벗어나서 보려면 시크릿 모드나 뭐 그렇게 사생활 보호 모드로 하거나 아니면 저는 그런 용도로 센 계정을 하나 뭐 두기는 하는데 그래봤자 연동이 자꾸 되니까 시크릿 모드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원래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들을 무조건 검색해봐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먼저 뜨는지 먼저 뜨는지를 좀 보는 편인데 신기하다. 팟캐스트 그냥 팟캐스트 치면은 나와? 너가 그 처음 그 쫙 뜨는 거기에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쳐보실래요 지금? 쳤을 때 형 거에서는 제게 좀 상단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갖고 왜냐면 그래도 연관 인물 그냥 팟캐스트 한글로 쳤을 때 제가 시크릿 모드로 했을 때 그래도 한 10번째인가 10몇 번째였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콜캐시랑 한 게 나왔었어요. 저는 그거 했었을 때 원앤온리 나오고 원앤온리 나오죠. 원앤온리 나오네. 근데 이게 나오려고 하면 제목에 팟캐스트라는 게 있어야 되나 보네.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 그 뭐야 재생 목록을 팟캐스트로 해놨거나 이러면은 형 거에서는 안 나오나요? 내 거에서는 너 채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망했습니다. 그게 나와요. 그게 제일 우선이긴 하지. 그거 다음이 콜캐시야. 팟캐스트라고 쳤는데요? 나 팟캐스트. 근데 왜 망했습니다가 왜 있지? 나는 지금 내 거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전에 시청한 동영상이었다. 시크릿 모드로 갔을 때. 나는 그냥 그냥 그걸로 갔네. 시크릿 모드로 갔을 때 제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저는 11번째 나오네요. 우와. 시크릿 모드로 가면은. 어티비는 그럼 뭐로 해야 나올까? 근데 어티비는 제 생각에는 키워드에 팟캐스트 이런 거를 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애매해. 팟캐스트라고 내가 아는 팟캐스트랑 조금 다르긴 해요. 어티비는.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이렇게 아예 대화를 맞아. 그 좀 뭔가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컨텐츠로 봐야 되냐? 라디오? 좀 더 한국식 라디오에 가깝고 얘는 조금 더 미국식? 미국식도 아닌데? 왜냐면 한국에도 팟캐스트 은근히 많았어가지고 그거는 바운드가 고민하는 걸로 하자. 그래. 여튼 그럽시다. 그래서 오늘은 책임감이 너무 없나? 거기 가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지. 이게 그 와이어탭이 재밌는 거는 여기 나오는 사람에 따라서 텐션들이 되게 달라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매번 다른 게스트 안 할 거라서 형이나 손신바 쿤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몇 번 더 나오실 수도 있어요. 매번 다른 그게 아니야? 네, 이거는 뭐 게스트 특집이나 뭐 인터뷰 느낌은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 게 벌써 사실 음악 하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와요. 넌 약간 좀 그거 아니야? 그 너를 중심으로 한 인맥 라인들과의 그냥 편안한 대화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은근히 한계가 있는 게 제 성격상 앞으로도 스크립트 안 쓸 거라서 자신이 없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난 게 아니죠. 사실 다들 원래 준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이거는 안 그러고 싶거든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원래 다들 준비해? 나 나는 준비 안 하는데. 근데 우리 어티비도 사실 준비 안 하긴 하는데. 그냥 주제만 대주제만 잡고 가는 거잖아. 원래 나 옛날에 어티비 인터뷰 할 때도 질문만 이거 물어봐야지만 해놓고 뭐 알려주지도 않았어. 이런 거 물어볼 저는 거라고. 지금 질문도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지. 근데 형하고는 오늘은 좀 레슨 얘기 해보려고 한 거고요. 이게 쿤디랑 찍다가 그런 얘기가 마지막쯤에 나왔었어요. 쿤디 편다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레슨하러 간대요. 걔가. 쿤디가. 네. 근데 나도 고민했던 게 이 레슨이라는 게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거 아마 이것도 시청하고 계실 텐데 연령대가 좀 있는 레슨생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형님이신 거지. 저보다 한참 형님 13살 많으세요. 그럼 몇 살인 거야? 79년생이시니까 나보다 더 형님이네. 네, 오셨는데 지금 뭔가 지금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 2회 레슨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그 프로 지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거를 가지고 뭔가 행사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 2회가 맞아요. 1회 배워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레슨생들 받다 보면은 저는 DJ다 보니까 랩보다는 접근성이 쉬우니까 숨고 막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약간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배우는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는 주 1회가 좀 크거든요. 시간 내는 게. 그렇지. 근데 그냥 디제잉이라는 어떤 그런 예체능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 1회로 이거를 업삼을 수 있게는 가르치는 거 솔직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특히 DJ는 좀 약간 손기술이 필요하잖아. 약간 그 뭐라 하냐 좀 악기의 개념으로 좀 그러니까요. 접근이 네. 되는 부분이 있잖아. 뭔가 집에서 뭐 하는 걸로도 한계가 있고 여기에 여러 번 와서 해야 확실히 느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집에 그냥 막 작업실 다 돼 있어가지고 턴테이블 막 다 그럼 돼 있고 훨씬 막 낫긴 하죠. 집에서 맨날 할 수 있고 이런 거면은 그쵸.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적으니까 장비를 그 고가니까 또 그걸 또 살 수는 없고. 대부분 레슨생들이 DJ 레슨생들이 본인들이 턴테이블 가지고 있는 경우 거의 없지 않아? 그쵸. 턴테이블 만지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비싸서. 그러니까 악기 자체를 만지는 그 횟수가 그 일주일에 현저히 적어버리면은 절대 안 늘지. 통기타 같은 거는 뭐 그래도 돈 뭐 월급으로 살 수 있어도 이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사기도. 그럼 프로지향이면은 월 2회도 부족하지. 원래 사실은 월 2회도 부족한 게 맨날 맞아요. 만져 악기인데 맨날 만져야지.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업이라기보다는 이걸로 프로 수준을 빨리 되고 싶어가지고 뭘 했냐면 중고로 크로스페이더만 중간 거. 부품 이것만 몇만 원 주고 사서 이거를 고등학교에 들고 다니면서 예, 수업 중간에 타라라라 마치 하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고학생이 도화지에다가 그리듯이 크로스페이더 하나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 고장 난 거 그걸로 이렇게 그 스크래치 그 클릭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게 도움이 되기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정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는 뭐 이미 나이가 30대지만 예체능 레슨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튜터도 어리잖아요. 막 20대 초반 중반 뭐 그런 음악 전공 대학생들은 그 말을 솔직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무슨 말? 주 2회 3회 해야 된다는 말을.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관둘 수도 있잖아. 그 레슨을 하는 입장에서 말을 못할 레슨 것 하는 같다고? 사람 입장에서 레슨생한테 전 프로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레슨을 받아. 근데 너 이렇게 하면 프로 못 돼. 주 3회는 배워야 돼. 뭐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 생각보다 역시 어려운 길이었군 하고 포기하면 이 레슨하는 대학생들은 레슨생 한 많아야 뭐 3-4명 뭐 진짜 많아야 5명 할 텐데 자기 생계 퍼센테이지로 치면 20% 이상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사실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라는 걸 저는 사실 감지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 것을.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전공을 희망한다. 예를 들면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 아니면 뭐 DJ를 직업 삼고 싶다 하는 애들한테 좀 빡세게 얘기를 해주고 있긴 했어요. 그 형님한테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약간 좀 DJ 레슨의 어떤 좀 특성인 것 같아. 랩도 저는 그래? 나는 아닌가? 랩은 1회여도 이래도 나쁘지 않다.
난 오히려 늘린다 그러면 난 저 2회 하겠습니다 하면은 나는 오히려 숙제나 똑바로 해오세요. 뭐하러 이렇게 그렇게 해?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했어. 왜냐면은 악기 개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랩하는 애들 많이 대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J 레슨이야. 근데 레슨생이 집에 장비가 턴테이블이 없어. 있어. 네. 있어. 근데 월 2, 3회씩 여기 와서 만지겠대. 물론 그러면은 이제 너가 옆에서 터치해 주니까 뭐 헬스 트레이너가 그 PT 야? PT 해 주듯이 자세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물론 늘겠지.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집에서는 장비가 다 있는데 장비 안 만져.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회사원이야. 그냥 학생이야. 근데 레슨 받으러 올 때는 DJ야. 그래서 DJ 모드로 일주일에 3회 이렇게 해. 네. 물론 1회보다 늘겠지만은 난 래퍼들은 그런 애티튜드로 하면은 일주일에 1회 하든 2회 하든 3회 하든 결과는 다 똑같아. 어쨌든 집에서 창작의 그 고통을 그냥 뭐 해야 학생이든 뭐 회사원이든 이 뭔가 랩은 악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여유 시간에 맨날 끄적이고 랩 그냥 다니면서 랩 들으면서 생각하고 막 감탄하고 이 모드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조금 다르긴 하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레슨생을 딱 봤는데 약간 그리고 또 래퍼는 또 무대 위에서 잘 놀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레슨 횟수를 늘리고 싶다 막 이러면은 와가지고 작업을 제가 그만큼 일주일에 2배로 더 해오겠습니다 막 이런 모드란 말이야. 그래야 되죠. 근데 네. 사실 그거 그닥 의미 없어 내 생각에는.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작업 2배로 하면 되긴 아니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늘 작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는 애티튜드가 당연히 필요한데 오히려 횟수 늘리겠다 하는 친구들은 나는 그 늘린 횟수를 랩의 피드백을 안 하고 오히려 피드백 외적인 다른 거를 하는 시간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았어. 뭐죠? 뭐 발성 이거 하는 그런 거. 아니 미디어 보여주고 그런 걸로 이제 그거 뭐 좋지. 그냥 흑인 애들이 노는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아씨 이런 게 가냐고 그냥 같이 노는 거 있잖아. 근데 그럼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숙제로 그래서 내주거든요. 혹시 불만 생길까 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래퍼는 약간 정신적 멘탈적 그 멘토의 개념으로 네네. 접근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그 가사적 발상과 간지 이런 멋에 대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주 2회로 늘리면은 주 2회를 다 피드백을 하잖아. 네. 그러면은 레슨생 어떻게 되냐면은 그 테크니션이다 못해 랩을 공식으로 이해하려는 습성이 생겨. 이거를 아트로 생각하지 않고 필이 들어가는 어떤 좀 예술적 감각으로 이거를 영감으로 이거를 대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는 이거를 마디와 글자 수와 라임의 배치와 박자 뭐 이런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 경계가 있어. 와. 그러면은 오히려 레슨이 많아져서 안 좋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랩은 늘긴 늘거든. 근데 늘면 많이 하니까. 어떤 랩이 나오냐면은 진짜 재미없는 랩. 랩 레슨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거는 배운 거구나라는 그런 랩이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월 2회를 하겠다 하는 애들 중에 네. 스스로 좀 더 늘릴 수 있을까요? 하는 애들 중에 만약에 뭐 스스로 작업을 진짜 맨날 잘 해와. 네. 진짜 1회 해도 1회 네. 할 때마다 막 작은 벌스든 한 곡을 채우든 다양한 분량으로 이런 곡도 해봤고 저런 막 해온 거를 많이 갖고 와. 네네. 그리고 근데 뭐 애가 약간 좀 그 뭐냐 필이 후달린다거나 아니면 발성이 딸린다거나 네. 아니면은 스스로가 녹음까지 해오는데 녹음 기술이 딸린다던가 그러면은 월 2회를 하게 되면은 나는 뭐 그런 딸리는 기술적인 부분들 뭐 믹스 레슨을 넣어준다던가 발성을 보완한다던가 뭐 그런 아니면 뭐 경험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지. 근데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다. 나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네, 물론 네. 작업실 대부분 래퍼들이 이제 작업방 안에서 그냥 음. 피드백만 해주는 애들은 이걸 못 해주지. 그쵸. 늘리면은 그냥 올 때마다 피드백이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스스로가 그거를 예술적 감각으로 힙합을 대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이걸 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효과 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다른 거를 보완해 주거나 네. 아니면 이미 다 할 줄 아는데도 2회를 늘리고 싶다면 나는 웬만하면 거절을 하는 편인데 네. 만약에 굳이 더 한다 그러면은 그럼 차라리 진짜 논다는 거야. 차라리 놀고 뭐 프리스타일을 하면서 놀든 그때그때 다른 그냥 서로 힙합 대화를 하고 야 씨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존나 멋있지 봐봐 이렇게 막 그냥 친구랑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또 최근에 그걸 또 클래스를 또 팠어. 그거 어떻게 하는 해요? 클래스를 그럼 또 팠어.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는 내가 록스한테 맡겼어. 그래가지고 록스는 나보다 아무래도 뭐냐 그런 피드백적인 거를 걔도 물론 잘 하지만 네. 걔가 나보다 좀 더 괄괄하잖아. 네네. 그래가지고 좀 그냥 그 클래스로 들어간 친구들은 레슨에 최소 3분의 1에서 반은 무조건 미디어 보면서 노는 시간을 가지도록 내가 오더를 했어. 그래가지고 무엇이 멋인지를 알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봐요, 그럼? 어떤 미디어로 본? 그건 레슨생마다 다 달라. 아. 레슨생의 특성을 살려주는 쪽으로 내 레슨의 그 관통하는 정신은 몇 가지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레슨한테는 어떤 미디어를 보여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록스가 진행하는 레슨 네. 파트에 있는 거니까 록스가 그때그때 랜덤하게 진행을 하는 건데 나는 네네. 어쨌든 록스랑 계속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해 듣는 바로 의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요즘에 뭐 약간 어떤 래퍼를 들었어.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LA 래퍼야.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랩은 시작을 했고 랩은 뱉을 줄은 아는데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거나 약간 본인을 꾸미는 거나 어떻게 행동하는 게 멋인지 약간 문화력이 좀 딸리는 네. 애들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켄드릭 라마는 알아. 네. 근데 제이락이나 스쿨보이 큐는 몰라. 네네. 약간 요런 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TD 다큐멘터리를 그치. 보여주고. 그런 거 보여주는 거지. 근데 뭐 뮤직비디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큐 같은 거 있잖아. 간지 보여주는 영상들 있잖아. 그리고 애티튜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아 근데 요즘 다큐멘터리 진짜 많은데 그거 왜 이렇게 안 찾아보냐? 근데 내가 레슨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저번에 어티비 때도 내가 너한테 말한 적이 있을 텐데 챗 GPT 얘기 나오면서 네. 진짜 정보가 많아서 바보가 되기 너무 쉬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너가 기억나죠. 그때 구글 때도 그렇게 말했다고 다 바보 그랬잖아. 된다. 백과사전이 있는데 근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알아서 잘 될 거라고 말했잖아. 근데 나는 아직도 챗GPT를 내가 딱 경험해보고 느낀 거는 와 이거는 진짜 인류가 더 바보 되겠다. 정말 똑똑한 몇 명만이 더 똑똑해지고 휩쓸리겠다라는 내가 느낌을 받은 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 2020년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진짜 양질의 정보가 세상에 너무 많거든.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한참을 디깅해야 볼 수 있는 자료를 그렇죠. 이제는 진짜 몇 가지 키워드만 있으면은 너무 코어적인 것까지도 닿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에서 더 코어적인 거를 찾기 위해서는 또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 더 디깅을 해가지고 더 뭔가 전문가와 약간 1대1의 지식을 전달받을 레벨까지 가려 그러면은 더 디깅은 근데 해야겠지만 그것도 챗GPT한테 그 근데- 안에 핵심 정보만 요약해서 나열해 줄 수는 있지. 그거는 이제 챗GPT가 그 전문성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겠지만 지금은 근데- 챗GPT가 아직 좀 그 정도는 바보더라고. 아니구나. 지금은 챗GPT 오히려 바보야. 갑자기 조선 시대 때 있었던 뭡니다 막 이러나요? 아직은 좀 그런 지금은 거구나. 그 정도 레벨은 아니야. 근데 다만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2020년대 들어오고 나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 검색할 생각을 하는 레슨생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어. 아, 현저히. 정말 이건 어떤 사회적 현상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오는데 반대로 제 세대가 딱 90년대생이 그걸 엄청 교육받은 세대예요. 그치? 웹사이트에 포털에 검색하는 거를 막 정보 처리 기능사 뭐 그치, 이런 그치. 것도 있을 정도로 너무 습관돼 있거든요. 저는 검색. 그럼 뭐 원하는 게 있으면은 시간을 내서 디깅을 한다라는 그 행위. 네. 근데 그 기능이 약간 좀 그 능력이 거세되어 가는 느낌?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소울식이면은 걔네 멜론이지.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도 찾아서 듣진 불구하고 않지. 그거를 시간을 딱히 그냥 안 내. 왜 그런가를 내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상상을 해봤어. 네. 왜 이 2020년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힙합이 더 유행하고 힙합이 더 당연한 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힙합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나 그 멋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어떤 채널링이 네. 오히려 더 약화됐을까? 네. 에 대해서 내가 좀 유추를 해보니까 네네. 그냥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들 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앉아서도 정보가 알아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더 들어갈 생각 자체를 더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가 배고팠기 때문에 찾아가는 행동이 가능했는데 이젠 배가 고플 일이 없으니까 굳이 정보에 대해서 나가지를 않는 거야. 넷플릭스 키면 다 있지, 유튜브 키면 다 있지. 그거예요. 아까 제브리하고도 얘기한 게 알툴바 저는 막 알툴바로 외국 다큐를 다운 받아서 그래. 곰플레이어로 전 영어를 못하니까 심지어 2배 늘려서 봤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자막 없는데도 막 알아들으려고. 막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단어 들으면서 막 지금 약간 요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난 그때 이제 영어가 조금 되는 편이어서 그렇죠. 내 조그만 원룸방에 그 사이퍼 뛰던 애들이랑 막 ADB 어린 애들 막 다 모아다가 상영회처럼 했었어. 틀어주면서 야, 저도 지금 그런 적 많아요. 그래, 야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잖아. 이게 진짜 간지야 이러면서 막 그런 시간을 가졌을 정도로.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아니. 그런 노력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 그냥. 넷플릭스는 심지어 미국 기업이라서 한국어로 힙합이라고만 쳐도 관련된 콘텐츠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진짜 완전 양질의. 일단 힙합 에볼루션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그것만 봐도 너무 많아. 엄청 많이 알 수 있는데 우리 때도 힙합 다큐멘터리는 있었는데 자막이 없었지. 자막이 없었지.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옛날 힙합 다큐멘터리. 저도 본 거 그래? 되게 많은데 어. 전또 뭐 저한테는 약간 바이블 같은 게 그 독프레이 그 스크래치 다큐멘터리였었고 그거를 유튜브에 치니까 당시에 이제 저 고등학생 있던 당시에 릴레이트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 자막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있고 그냥 힙합 치잖아요. 드라마도 너무 많잖아요. 드라마 힙합 소재 많고. 드라마, 원점 수사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맞아. 근데 그런 거를 넷플릭스 그래서 막 레슨 첫날에 레슨생들한테 저도 물어봐요. 넷플릭스 구독하고 있냐? 그럼 힙합 한번 쳐봐라. 힙합 치잖아요. 그러면 엄청 하다못해 나와. 나르코스도 연관으로 나와요. 왜냐면 어쨌든 마약에 대한 그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근데 나르코스를 봐도 힙합이랑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게 가사에 일단 너무 많이 나오고. 예를 그러니까 들면. 그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좀 우리가 힙합의 감수성에 그니까. 채널링이 되는 과정을 겪잖아. 근데 그거를 안 겪은 세대들이 레슨으로 오는 경우가 2020년도로 뭐- 엄청 늘었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애들이 바보가 된 게 아니고 그 힙합을 접할 루트가 달라서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저 고등 래퍼만 봤어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물론.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애들이 힙합에 대한 멋을 그냥 아웃핏 같은 거는 사실 전 국민이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옷 그 스타일에 맞춰서 잘 챙겨 입는 사람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힙합을 좋아하면은 고등 래퍼 쇼미더머니 나온 사람들을 보고라도 비슷하게는 입고는 오고 그래서 뭐 멋에 대한 그 감각이나 이런 건 다 좋아졌는데 애초에 힙합을 접할 루트가 다른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루트가 당연히 다르고 왜냐면 한국 힙합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흥행 패턴은 다르니까. 미국 OTT인 넷플릭스에 힙합을 쳐볼 생각을 아예 못한 그래서 못한 거. 그러니까 바보가 돼서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내가 바보가 돼서라기보다는 더 갈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갈구하지는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보가 왜냐면은 워낙 많아서. 걔네들이 생각하는 힙합은 거기까지인 거야. 음. 거기서 끝난 거야. 더 나아가서 더 뭔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더 고급 정보를 갈구한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랩하는 장면들이 한국에서도 이미 너무 당연해져 맞아요. 있는 지난 10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 들어갈 마음이 없는데 맞아. 근데 너도 알겠지만은 그거 안 들어가면 절대 프로 레벨에 못 서지. 모든 분야가 그렇죠. 그렇지. 네.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그쵸. 당장 나랑 같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수업 받고 있는 같은 반의 옆에 애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네. 뭔가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우리 반에서 아는 래퍼들을 랩 안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아는 래퍼들까지만 내가 알아. 그럼 안 그러면서 되지. 나는 그들이 기억하는 래퍼가 되고 싶다고 나한테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보를 쫓아가는 시간을 늘리는 게 래퍼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 레벨의 래퍼가 되기 위해서는 DJ는
악기를 더 다뤄서 손과 피지컬이 이거를 네. 맞추는 그 숙련의 시간을 네네. 필수로 가져야 되죠. 가져가지. 네. 악기니까 네. 악기를 잘 다뤄야지. 하지만 래퍼는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태도와 멋을 쫓아가는 시간을 게을리한다면 네. 안 아무리 되지. 일주일 동안 맨날 레슨 가서 JJK 형이 이렇게 랩하라고 했으니까 마디 잘 체크하면서 랩 열심히 써야지 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한 곡씩 뽑아서 네. 레슨을 매일매일 온다 한들 그리고 매일매일 라임과 마디와 가사의 정서와 문법과 글자 수와 박자와 투포와 다 지적을 받는다 한들 네. 근데 앞서 말한 그 문화력이 애티튜드와 그 문화력이 캐치를 못 캐치업이 안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떠오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레슨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도 너네들이 열정으로 힙합에 채널링이 되어 있도록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럼 걔네들이 선택적으로 프로 레벨에 못 들어간 거지. 레슨 횟수가 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피드백이 는다고 해서 급격하게 뭔가 달라지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나한테 약간 그래도 전 형 뭐 일주일에 3번은 만나고 싶어요. 그래 뭐 너가 정말 바란다면 그렇다면 내가 레슨 프로그램이 믹스도 있고 발성도 있고 뭐 비기닝이라고 칭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력을 채우는 것도 있고 라이브 레슨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해라. 그걸 내가 다 투입시켜 줄게. 네. 대신 그거 하느라 작업 뭐 이번 주는 제가 가사 못 썼습니다.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당연히. 확실히 예체능은 시간 여유가 많이 필요해. 경제력이 아주 필요한 건 맞네요. 솔직히 난 경제력보다 시간 여유가 시간 여유 맞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투자할 수 내가 이거 좋아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근데 뭐든지 좀더 중요한 것 전문가가 같아. 되려면 그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맞아. 예를 들면 저도 요즘 딱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지 엄밀히 따지면 딱 뭐 심지어 저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중국어 공부를 계속 하고 싶거든요. 꾸준히 조금씩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교재를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뭐 왠지 돈 아까운 거야. 언어는 좀 그런 면이 있지. 제3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학원이나 교재를 없이 5급까지 따고 싶은 욕심이 제가 있어요. 5급부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6급이 최고 등급이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근데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중국어 공부를 그 영상을 안 보고 피식대학을 키고 이럴 때마다 죄책감을 엄청 느끼거든 나도. 근데 나도 너무 그래. 많아. 영상이 너무 많고 다 보고 싶은 거야. 맥코클 뭐 피식대 이런 거 포기 못 하거든. 세상에 재밌는 거 너무 많고 네. 너무 그 사람을 엔터테인하게 해주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광고도 너무 많고 네. 이 현혹하는 그 거리들이 옛날에는 진짜 많은 시대야. 다큐멘터리를 제가 아이팟 클래식을 사서 거기다 넣어서 봤으니까 내가 너무 자극적이고 예를 들면 그 2009년 뭐 이럴 때 얘기거든요. 2008년 9년. 예를 들면 그 당시 예능으로 치면은 그 2NE1 TV가 너무 보고 싶어. 근데 그걸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지. 그런 컨트롤이 필요하지. 그런 컨트롤이 가능하지 필요하지. 그때는. 근데 유튜브는 내 밑에 맥코클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잖아요. 중국어가 웬 말이야. 그냥 바로 맥코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는 내가 재밌는 거를 손을 뻗어서 내 거에 직접 해야 됐지만 이제는 눈을 아침에 자고 눈을 딱 뜨면은 눈 알람이 뜨자마자 떠있어. 야 알림이. 이거 너 자는 사이에 나왔어. 그러니까 봐봐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걸 이기기 위한 마음이 훨씬 더 크지 당연히. 나도 못 이기니까 솔직히 이해는 해. 이해는 해. 그래서 저 지금 중국어 시험을 사실 한 4월인 5월쯤에 볼 계획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7월쯤에 볼 것 같거든요. 사실 8월이 될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진짜 의지력과 시간과 이게 필요하고 뭐 돈도 근데 필요하다는 말이 일을 안 해야 시간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내 레슨생들한테 절실하게 말해주고 싶지만 네.
그게 2023년이라면 네. 그거를 이기는 의지가 있어야 프로가 2025년에 프로가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걸 어떡해. 우리는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막 힙합 한국 힙합에서 우리 한 자리 할 거야 할 때 네네. 다른 친구들이 즐겁게 여기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 우리 다 하면서 했나? 최소 우리는 위닝 11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 수 나는 있지. 술자리도 안 갔어. 위닝 11 안 했어. 스타크래프트 안 했어. 디아블로 안 했어. 다 안 했어요? 난 다 안 했어. 난 나는 디아블로 그 모든 걸 스타크래프트 다 안 했어. 하고 힙합 했어. 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의 래퍼들에 비해서 난 재능이 없고 내가 뭐 특출나게 뭐 대단하게 뭘 인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막 유명한 래퍼 형이 있어가지고 막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멋있는 거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시발 뭐 그 뭐냐 고시원에 그냥 박혀가지고 있었는데도 랩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나는 그 모든 어떤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뚫고 어길 만큼 나는 시간을 투자하고 당연한 걸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순간에 너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는 거지. 저도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 배그, 그 오버워치 다 1초도 안 했어요. 그래 나도 그거 다 안 했어. 근데 난 카트라이더랑 서드는 했어. 근데 저는 말도 안 되게 코에이 삼국지 시리즈는 다 했어요. 내가 뭐 이런 내 건 있지. 인생에서 제일 아까워하는 시간이 아직까지도 과거로 돌아갔을 때 딱 그때야. 카트라이더랑 서든에 빠졌을 때. 저도 그 한 뭐 2, 3년이 제일 아까운 시간. 난 차라리 클럽 가서 노느라 막 시간 아깝다. 이거는 아깝지 않아. 좀 뭔가 소셜 에너지를 뭔가 그리고 힙합이었거든. 하는 거고. 그치, 난 힙합이고. 계속 뭔가 거기 가서 아씨 래퍼 이렇게 놀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였거든. 근데 서든이랑 카트는 그건 진짜 시간 아까워. 카트는 진짜 좀 아깝겠다. 너무 반복적인 게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어찌나 좋았는지.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게 저는 맨날 똑같은 삼국지 조조전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계속했어. 맨날. 근데 침착맨님 같으면은 그게 방송 컨텐츠지만 어, 나는 그래. 그냥 그거를 그냥 쓰는 거잖아. 똥시간. 그냥 그 명절마다 클리어를 하는 게 그 야리코미를 했어요. 저는 아예 그게 뭐야? 그러니까 막 모든 장수 말렙 찍기 챌린지 파고드는 요소. 그런 거 이제 그 야리콤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 거를 전 도전할 정도로 같은 게임만 하긴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좀 자부심은 있어요. 그래도 막 롤 같은 거 안 했으니까. 그래. 인간이 뭐 아예 그냥 뭐 24시간 무슨 종교처럼 종교인이야 사실 그 정도면은 힙합이라는 종교의 목사님이야 그 정도. 근데 뭐 예를 네, 뭐 들면은 그렇게 살 수는 취미가 없지. 뭐 영화만 본다 이러면 너무 부럽지. 부럽지. 취미 생활이 영화 감상 독서인 사람은 진짜 부러운데 예를 진짜 들어서 부럽지. 독서는 저는 거의 성룡이거든요. 음. 못 읽어요. 그렇게 활자를 가만히 앉아서 읽는 거를 제가 진짜 못 하고 그렇게 뭐 취미 활동마저도 그 개발에 그 도움이 그러니까 되는 거면 너무 진짜 부럽기는 너무 부럽지. 해. 특히 하지만, 요즘 같을 때 더 부러운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모두가 그렇게 살겠는가? 뭐 예술가들 보면은 뭐 그냥 자기 예술이랑 쓰잘데기 없이 다른 거라도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도 네, 계속 조조전을 했다지만 네, 그렇지만 너가 삼국지를 통해서 배우는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라던가 근데 그걸 내가 이분열 삼국지로 했으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똑똑했을 텐데 뭐 그래도 조조전으로 뭐 해가지고 라이트하게나도 어허. 그런 아이디어를 얻잖아. 얻긴 하죠. 네.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그냥 이야 진짜 재밌는데 끝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하는 전문성에 기여를 하지. 근데 롤에서는 그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는 똥 시간이지. 롤은 똥 시간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진짜 내가 너무 정말 많이 하더라고. 요즘 젊은 남자 세대는. 난 레슨 그런 하잖아. 게임, 예. 그러면은 남자 레슨생이랑 여자 레슨생이 잘 늘다가 갑자기 올스탑 되는 시즌이 있어. 롤 남자는 롤이고 남자애들은 게임 시작했어. 여자는 뭐 여자는 연애 시작했어. 아 내가 그래서 잘 늘다가 얘는 갑자기 작업량도 딱 일주일에 16마디로 제한. 랩 스킬적인 것도 도전적인 실험 정신 없이 그냥 늘 하던 거 반복. 그래서 뭔가 그 가사 쓰는 스탠스에서 얘는 뭔가 지금 아이디어적 발상을 안 하고 있다. 이 열정이 뭔가 열정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반복적인 패턴이 보인다. 하면은 내가 넌지시 너 요즘 게임해? 이러잖아. 그럼 맞아. 이래. 형, 네. 요즘 뭐 배그 아니면은 뭐 롤, 뭐 그런 디아블로? 류 게임, 그런 PC방 류 게임을 게임. PC방 게임.
PC방 게임 뭐 저 최근에 좀 그런 거 친구들이랑 좀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여자애들은 싹 보면 또 똑같이 그런 패턴이거든. 그러면 여자애들한테 내가 넌지시 너 요즘 연애하니? 그러니까 그럼 하고 있어. 네, 근데 최근에 남자친구 생겼어요. 약간 이래. 거의 여자가 대부분. 원래 더 연애 현실적인가? 뭔가 더 자기 아니 헌신적인 게 아니라 음, 이 정신 에너지가 더 쏠리나? 힙합에서 이제 이동된 거지. 남자는 래퍼가 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어. 그냥 이동된 거지. 남녀 차이가 그것도 있나? 근데 그런가? 난 근데, 그랬어. 난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보였던 어떤 패턴이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레슨을 찾아오는 애들은 그런 패턴을 좀 보였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더 기억에 남는 좀 요상한 뭔가 남들과는 다른 여느 패턴과는 다른 레슨생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나요? 다른 뭐 요상한 쪽으로? 너무 그러니까 요상하다는 게 좀 다른. 좀 다른? 너무 자극적일 너무 필요는 많아 없고. 난. 많아요. 난 너무 다양한 레슨생을 만나왔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난 2005년인가부터 레슨했잖아. 그때는 이게 개념 자체가 별로 잡히지도 않았을 텐데. 내 첫 앨범이 2006년도에 나왔는데 레슨은 그보다 전부터 했으니까 네. 사실상 랩 레슨의 기록이 진짜 길단 말이야 나는. 뭐 독특한 에피소드가 혹시 있다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너무 뭐 진짜 많어. 정말 뭐 요즘에는 이제 정신 질환이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보이잖아. 네, 현대인의 뭐 현대인 약간 달고 사는 감기죠. 그런 네, 거잖아. 네. 근데 그런 감기 레벨의 정신 질환이 아니라 진짜 정신 질환. 막 수학을 너무 잘해요. 아니 진짜 어. 내가 작업을 이제 수정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실에서 내가 타이머를 걸고 잠깐 나가는 타임들이 있거든. 네. 그동안 이제 수정을 좀 그쵸. 하고 해야죠. 네. 그 타임 때 문을 못 닫는 친구가 있었어. 문을 닫으면은 이게 폐소공포증처럼 유지를 못해. 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불도 꺼야 됐고 카메라도 캠도 치워야 됐고 문도 열어놔야 됐고 막 되게 근데 그렇게 해도 그 1시간 반이라는 레슨 시간을 못 버티고 가는 친구도 있었어. 저 죄송한데 진짜 너무 힘들다고 지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그리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친구도 있었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뭐 경우는 저도 좀 있었는데 그리고 뭐 그런 쪽으로 어떤 방향이라면은 또 어떤 친구는 뭐 본인 말로는 이 뭐지 이 뭐냐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이거 뭐라 하더라? 잘 모르. 김진표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 김진표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그 태생적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박자 감각이 다 뒤틀려 있다는 거야. 그게 상관이 있나? 뭐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래? 되게 어릴 적의 레슨이어서 그래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거랑 별로 큰 상관이 없을 것 없는 같네요. 거였지. 근데 그 본인의 말로는 그렇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치냐면은 박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치지 못하는 정도. 그냥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랩을 하고 싶은 거야.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비트의 채널링이 불가한 정도의 그러니까. 레벨에서 내가 그것도 박자는 맞추게 해서 보냈다. 뭐 어떻게 했어요? 비결 뭐 살짝 뭐 그냥. 근데 그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해야 돼. 그냥 물리적으로죠. 물리야 그거는. 그러니까 드럼 스트로크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시간을 레슨 해요. 시간을 그냥 물리적으로 해야 돼. 그거는 약간 PT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물리 치료의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은 내가 뭔가 한 가지 몸으로 뭔가 한 가지 행동을 하면은 주변이 다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읽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일정한 패턴으로 떨어지는 이 박자가 안 들려. 그냥 바이패스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서 듣는 것을 기반해서 맞춰지는 타이밍으로 우리가 뱉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내가 뱉기 시작하면은 얘가 안 돼. 그치. 듣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이거를 동시 진행하는 감각을 트이게 해주는 거를 해야 됐지.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진짜 붙들고 같이 박수 치면서 물리치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랩 자체 디자인도 오로지 박자 개념을 개선시키기 위한 디자인만을
진행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시간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박자는 해결돼. 박자까지는 이게 나는 내 선에서 해결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박자를 갖고 노는 개념까지 가려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도전이지. 저는 뭐 독특한 에피소드 그런 제가 뭐 꺼내달라고 했던 얘기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저는 뭐 개그맨을 레슨해 본 적이 있어.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저는 한참 뭐 복고 열풍 막 이럴 때 그 개그맨 SBS 개그맨 중에 김주철이라는 형이 있거든요. 그 쌍둥이 개그맨이에요. 김주현 형도 있고 그 형 지금은 재연 배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형이 이제 행사 DJ를 배우기 위해서 저한테 뭐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생각났어. 나 지금도 되게 유명한 그 유튜버일 걸. 아 그래요? 누구죠? 그 전기왕. 논리왕 전기. 그분이 내 레슨 왔었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요런 좋은 에피소드. 근데 내가 그 뭐냐 나는 유튜브랑 그닥 안 친하잖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유튜버들과 안 친하잖아. 언제쯤이었어요? 꽤 됐지. 한참 됐어. 왔을 때 그러니까 유튜버가 되기 전에. 아니, 이미 유튜버였어. 유튜버였어요. 하지만 그때도. 나는 유튜버의 세상과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그쪽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들 뭐 빠니 보틀 빠니? 맞아요. 빠니보틀님. 빠니보틀님. 그리고 곽튜브. 네, 저도 사실 여행 유튜브는 안 보긴 하는데 근데 너무 예전부터 유명하죠. 유명했잖아. 네. 그쪽 여행 그쵸, 유튜브. 그쵸. 근데 난 둘 다 아무도 몰랐거든. 그리고 뭐 그 가오가이가 어디 막 출연하고 했을 때 머니 게임. 예. 뭐 거기 나왔던 전기님이 거기 나왔죠. 근데 난 다 몰랐어 거기 나온 사람들. 아. 그런 만큼 나는 어떤 유튜버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계로는 나는 관심이 많이 없어. 모르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 모르지. 넌 그냥 안녕하세요 일반 레슨생처럼 했어. 네. 근데 이제 뭐 유튜버래. 그래서 자기 뭐 어느 정도의 그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라는 사실을 말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나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내 레슨 와가지고 저는 유튜버고요라고는 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쵸. 그 정도 소개할 정도라면은 진짜 전업 유튜버시니까. 진짜 유튜버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네네. 내가 되게 뭐 이 구독자가 보유가 많은 유명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 숫자를 말해줬어. 근데 나는 또 관심 없지. 이미 뭐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도. 많았어. 네. 이미 많았는데 우선 관심 없던 1순위는 그게 그쪽 세상에서 숫자가 많은 숫자인가? 기준도 없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뭐 사실 근데 뭐 랩 레슨 하는데 그 사실이 나한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 내 레슨에 왔으면 어쨌든 나는 그 사람의 랩 실력을 늘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그게- 바깥 세상에서 뭐 하든 나 상관 안 하거든. 근데 그런 사실이 공개가 되면은 뭐 레슨 생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든지. 뭐 그럴 수도 홍보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려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레슨할 수는 없잖아. 그쵸. 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어쨌든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저 뭐 레슨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1차적 목표는 우선 잘하게 하는 거니까. 무조건 랩은 잘하게 한다. 최소 랩을 들을 줄은 알게 한다. 내가 이 사람이 나중에 돼가지고 무슨 독립 뮤지션으로서 래퍼로서 뭐 대단한 업적이 된 래퍼가 안 될 수도 있어.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 나와가지고 되도 않는 랩 들으면서 존나 잘하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전기님은 얼마나 배웠어요? 그래 좀 했었어. 좀 했었고. 시기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세요? 솔직히 좀 됐어. 오래 전이고. 머니 게임 이후인지 전인지. 그것도 난 모르지. 머니 게임 2021년에 나 그렇게까지 난 몰라. 방송했거든요. 2년 전. 야, 그렇게도 몰라요? 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네. 다 오래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내 왜냐면-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거든. 그러면 머니 게임 이후일 확률이 높은 게 거기서 더 유명해지신 분이라서.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서 그분의 랩을 늘렸냐 안 늘렸냐, 내가 늘려서 보낸 레슨생이냐 늘려서 보내지 못한 레슨생이냐만 기억나지. 그 사람이 뭐 그거는 그냥 그런 친구도 있었지 하는 그런 기억의 요소지. 또 요거 뭔가 재밌는 썰이다. 왜냐면 지금도 왕성하게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내가 중간에 알았는데 네. 내가 티 안 냈어. 음. 그리고 발성 레슨도 들었었거든. 네. 그 발성 선생님한테 내가 말했어.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꽤 했었거든. 네네. 꽤 늘었고 꽤 했어. 네. 그래가지고 요 기세로 가면은 라이브 레슨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무대 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애들 되게 좋아했겠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이 유명한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된 후로 네.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와. 네. 유명하거나 연습생이거나 해가지고 아, 기존 연습생은 올 수 있지. 기존 라이브 레슨에 네. 투입하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랩에 도전하는 다른 친구들이랑 섞여서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좀 스테이터스가 좀 독특한 사람들이 오면은 네. 내가 뭐 미리 물어보기도 하고 배려 차원에서 내가 뭐 그렇게 하지. 근데 어쨌든 내가 그분이 되게 유명하다는 걸 중간에 깨달았지만 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분이 유명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뭔가 다른 레슨생들이랑 불공정하게 더 하려고 한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뭐 너무 그거를 티내면은 그 사람이 또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 그리고 발선 선생님한테도 연락해서 이분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 것 같은데 네. 티내지 마라. 그런데 발선 선생님은 그분을 아는 것 같더라고. 아, 저 본 적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유명한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티내지 마라. 네. 티내지 말고 네.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의 레슨을 통해서 네. 랩을 실력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음. 그거에 더 집중하도록 하자. 그리고 라이브 레슨을 하게 될 때쯤 되면은 내가 알리고 미리 물어보겠다. 네네. 약간 이렇게 했는데 라이브 레슨 들어가기 전에 거의 직전 타이밍 때 관두셨어. 뭐 제가 알기로 그분 근황은 그 계속 수능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수능? 있어요. 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근데 저도 뭐 그분이- 구독이 돼 있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나는 유튜버라고 처음 소개했을 때 나는 컨텐츠용으로 이걸 배우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었네. 그게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서 난 또 이제 특수하게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잖아. 그걸 정말 가오가 형한테 안 배웠네? 그 전일 걸 그러니까. 그럼 전일 수도 있겠구나. 그 전일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기억이 있었지. 뭐 지금 보신다면은 그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네요. 레슨이. 전기님이 봐주면 너무 좋은데요. 제 채널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 감사한 일이네요. 저는 뭐 유튜브 관심은 있는 편이니까 뭐 그지. 보통 사람만큼 아닐까요? 저 정도여도 막 많이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도 뭐 어디 컨텐츠 나오시는 것 같은 곽튜브랑 이렇게 해서 아. 컨텐츠 나오는 거 같더라고. 아 맞아요. 지금 계속 그거 하고 계시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세상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보이잖아. 그러면은 유명인 레슨은 전기님 말고 또 있었나요? 말할 수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유명한 사람? 저는 최고로 유명한 사람 아마 소다 누나 아. 레슨을 해준 적이 있죠. 스크래치 그지. 같은 거 코칭을 좀 한 적이 있었고. 나는 다 이제 뭐 연습생들 이 그나마 뭐 TV에 나오는 그 외에 또 뭐 있어? 아 그러네. 그럼 그런 쪽으로도 혹시 뭐 재밌는 얘기가 있나요? 왜냐면 그런 K-팝 이제 그런 연습생들 트레이닝도 형 꽤 오래 해 왔잖아요. 아니 연습생은 사실 나는 간간히 했었어. 내 개인 그래요? 레슨 하면서 중간 간간히 했었고 그냥 콜이 오면은 가서 하고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콜은 어떻게 와요? 그 A&R들한테 연락이 오나요? 회원들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네. 다른 래퍼한테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 아. 그래가지고 뭐 근데 나는 이제 아무래도 뭐라 그러냐, 난 좀 뭐랄까 K-팝 네.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라고 한들 랩은 랩이하거든. 근데 거기 K-팝 회사들은 좀 원하는 랩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뭐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뭐 회사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 내가 네. 만나본 회사들도 다 네. 달랐고. 네. 근데 뭐 내가 느끼기로는 나한테 연락 오는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네. 이 연습생을 약간 진짜 약간 좀 힙합으로 아. 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 그래서 뭐 사실 내 성격이랑은 더 잘 맞지. K-팝 쪼가 있는 걸 좀 난 되게 꼭 밀 줄 알았어요. 뭐 그런 회사도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뭐 근데 나한테 연락 온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연습생이 진짜 랩을 잘했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뉘앙스로 온 경우가 더 많았고. 재밌는 게 그래서 사실 막 우리가 아는 래퍼들이 대필해준 가요 가사들을 들을 때도 있는데 보면 그 래퍼의 랩 쪼가 그지. 다 들어있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목소리가 대입돼서 들리고. 근데 난 그게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봐. 저도 좋은 그래서 현상이라고 보고 실제로 K-팝 아이돌 팀의 랩의 레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 올라갔고 저는 이제는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 좀 더 랩 힙합 관련된 트레이닝을 좀 팀업 단위 형이랑도 했던 얘기죠. 그지, 좀 더 그지. 팀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다못해 그지.
나도 낄 수 있어 이제는. 왜냐면은 그 연예인들이 DJ 데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봤었을 때 그지. 좀 더 힙합 스타일로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좀 더 뭐, 어울리면서. 예, 그 아예 그러니까 래퍼 한 명이 그냥 랩 이렇게 후루룩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아예 좀 더 코칭 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지금 약간 일자리 감소하고 있는 한국 힙합씬에서 한 가지의 또 그치. 대안이 될 수 대안이 있지. 될 수 있다. 근데 뭐 어. 그거는 이제 그쪽 엔터에서 어떤 거를 또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 그렇기는 하죠. 봐야지. 근데 오픈은 뭐 돼 있지만. 우리도 문을 좀 두들길 필요는 있는데. 그지. 뭐 이제 접근은 하겠지만 이제 뭐 나는 모르겠어. 진짜 그 회사들은 저도 사실 완전 모르겠어요. 나랑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다른 문화권이잖아. 네.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레벨에서 보면 같이 묶일 수 있겠지만, 그지. 뭐 아무튼 그래 연습생들 해가지고 뭐 네. 데뷔한 애들 몇 명 있고. 어, 근데 그거를 내가 말은 할 수 없어. 그렇죠. 네. 말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데뷔도 좀 시켜 보셨군요. 데뷔도 좀 그리고 데뷔 한두 팀? 아니면 또 아예 입시를 이렇게 지망해서 오는 친구들도 꽤 있지 않나요? 랩은 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입시 같은 경우는 입시 자체를 노리고 오는 경우보다는 네. 그냥 나이가 스스로가 19살이고. 랩을 하는데 네. 이제 학교를 가야 될 때가 됐는데 힙합 너무 미쳐 있느라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지. 근데 랩은 대학 가기 솔직히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예전 DJ는 두 그치, 개밖에 그치. 없어요. 아 그래? 넌 DJ는 몰랐네. 국제대랑 동아방송대밖에 없어서 은근히 경쟁력이 있고. 근데 네, 그 어려워요, 랩 전공이 많기는 한데 그 중에 이 대부분이 거의 다가 학점은행제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별로인 점이긴 한데 사실 그걸 대학인 양 홍보하니까. 그치. 그 부분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애매하지. 근데 사실 그러니까 대학이긴 해. 그러니까 예, 맞지. 인정받을 수 있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2년제면 2년제, 4년제면 4년제 그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서 졸업했다라고 인정. 그러니까 제도적 인정을 받으니까 대학이라고 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는 그래서 너가 대학 나왔어가 아니라 어디 대학 나왔어의 게임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정식 대학 졸업장이냐 학점은행제로 졸업을 했냐가 사회에 나오면은 어쨌든 이 차이가 있긴 하지.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학교들 입장에서 마케팅을 할 때 그걸 굳이 알릴 필요가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근데 뭐 거기까지만 하는 얼마 전에 거지. 이슈였던 뭐 한양대 한양대 그지. 관련 그 기관이죠. 그러니까 부설 기관이겠죠. 거기는 정말 한양대처럼 보이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광고는. 이것도 되게 학교마다 시스템이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한양대 학점은행제지만은 네네. 기관 자체는 한양대 소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네. 나 한양대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서 자세히 내막은 잘 모르는데 네네. 내가 학교 강의도 여기저기 좀 가본 바 네. 학교 캠퍼스는 예를 들어서 한양대로 속해 있어. 네. 근데 제도적으로는 학점은행제야. 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네. 학점은행제 포인트를 따서 학점은행제 졸업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기관에서 제시하는 어떤 이 학점 제도를 따라 가지고 네. 여기에서 졸업하지만 한양대 총장의 도장이 찍힌 졸업장 줘 하는 학교들도 있어. 오. 그런 학교들도 있어. 그러니까 네. 본 학교에 네. 총장의 도장이 찍힌 졸업장을 주는 방향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학점은행제긴 하지만 졸업장에는 한양대가 한양대 총장의, 찍히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것도 위력이 또 조금 또 달라지는 거지. 물론 이 입시를 하는 이 애들 입장에서는 네네. 제일 마음 편한 건 네. 별 생각 없이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하라는 거 하면서 졸업장 딸 수 있는 학교 들어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기는 해. 그렇죠.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뭐 다들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나는 이 제도와 시스템은 사실 이용하기에 따라서 진짜 미래를 다양하게 건설적으로 그럼요. 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자체가 뭐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전혀 저도. 그런 게 네.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다만 도전하는 애들이 정보를 너무 안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저는. 생각을 안 해.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예 몰라요. 그냥 근데 그거는 음. 걔네들 탓이야.
맞죠. 너무 왜 문제야. 그걸 안 알아봐? 너무 자기의 미래를 걸고 지금 학교를 진학을 하냐 안 하냐인데 대학을 너무 고등학교처럼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내가 이제 강의도 나가잖아. 네. 학점은행제 학교로 오면서 학점은행제인지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 뭐야? 진짜 찐이야. 진짜로 이야기 나눠보잖아. 네. 자기는 일반 대학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점은행제를 다니고 있는 애들도 꽤 많아. 아, 근데 왜 이게 그래. 근데 이게 랩 전공만 그런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난 어쨌든 랩 전공으로 많이 있으니까 네. 랩 전공자들 애들한테 되게 많이 보이는 양상이라고 나는 판단이 돼.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네. 근데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 본인의 미래를 지금 건설하는 입장에서 네. 그냥 온 거잖아.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 마음을 나는 좀 뭐 알 수는 없어. 네. 이해는 못 하겠어. 근데 네. 유추를 해보자면은 뭐 그냥 군대 미루려고 등록했다. 음. 아니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했다. 뭐 이런 단순한 내용 아니면 진짜 생각을 하고 온 거면은 랩으로 학교 갈 수 있다길래 했다. 요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성인이 이제 된 입장에서 네. 얼마나 짧은 생각이야. 그 대학이라는 게 정말 학점은행제든 네. 일반 대학이든 2년제든 4년제든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학점은행제 랩 전공 온 친구들이 거의 1학년 때 다 휴학 때려 아니면은 자퇴를 하거나 근데 거의는 아니지만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최소 3분의 1은 그러는 것 같아. 엄청 큰 비율이지. 네. 근데 내 생각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본인이 뭘 하는지를 몰라서야. 근데 와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뭐 군대 가는 거 이런 비율 제외하고서라도 네. 내가 이야기 나눠 보면은 자기는 랩 전공이라서 오면 그냥 랩만 할 줄 알았다는 거야. 뭐 해요? 랩 말고는? 실용음악과에 속해 있으니까 음악을 배우지. 아예 막 화성학 시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학점은행제 사이트만 가봐도 실용음악 전공 학점 따는 루트랑 그냥 음악 전공 루트랑 달라. 필요한 학점이 네. 다르고 전문 학사 딸 거냐 그 일반 학사를 딸 거냐에 따라서도 학점이 달라져. 그러니까 필수 과목과 교양 과목의 이 리스트가 달라지거든. 근데 스스로가 뭘 지원하고 뭘 목표로 지금 학점 따는지도 몰라. 진짜 대학생은 하기 싫었던 거네, 걔네는 그럼. 근데 그 소위 마음도 말하는. 이해해. 근데 등록금이 얼만데 그 등록금을 내고 올 것 같으면 알아봐야지. 그건 맞죠. 아니 등록금이 얼만데 그 등록금을 뭐 다 날리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 어쨌든 왔어. 왔는데 해보니까 다르다 이거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랩하지. 나머지는 화성학 배워, 뭐 시창청음 해, 음악사, 음악 역사 배워. 뭐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생각하던 힙합이 아니라 이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나이브한 그 생각이냐 이거지. 그럴 것 같으면은 JJK 레슨을 수강하시죠. 그러면은 훨씬 싸다. 훨씬 싸게 치고 훨씬 일주일 훨씬 내내 싸다, 훨씬 힙합하게 해줄게. 어. 일주일 내내 힙합으로 살게 해줄게.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면은. 그럼 근데 대학을 간다는 거는 음악을 하러 음악 전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실용음악 학교만 2년씩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다녔잖아. 서울에서 2년씩 쪼개서 3군데를 다녔어. 그쵸. 3군데를 다녔거든. 백석 나왔고 추계 나왔고 경기대 그러네요. 나왔고 예. 2년씩 쪼개서 3군데를 나왔어. 근데 똑같이 학점은행제 들어가가지고 전문학사 따고 일반학사 따고 편입해가지고 또 들어간 거야. 네, 네. 그러니까 학비 많이 냈지 나는. 그러네요. 학비를 많이 낸 케이스야. 근데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뭐 내용이 진짜 솔직히 내가 래퍼로서 지내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내용, 그 학비만큼 도움될 만한 내용 그건 없었겠죠. 없어. 네. 하지만 거기서 주어들은 이 지식 그리고 뭐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음악이라는 개념에서 네네. 이런 뮤지션들이 있고 이런 거를 업으로 삼기 위해서 도전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음악을 하는구나. 같이 밴드 합주도 해보고 뭐 작곡가는 이런 거 생각을 하는구나. 네네. 뭐 악기 파트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구나. 네. 뭐 보컬 전공들은 이런 뭐 용돈벌이를 하는구나. 되게 음악 전반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어떤 사례들과 연습 방법들과 그리고 이 음악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을 네, 네. 되게 잡다한 거를 많이 볼 수 있었지. 어땠어요? 백석 축의 경기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 네. 근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래전 과거여서 아예 기억이 안 난다. 현 시점이랑 아예 다를 거야. 아예 다를 거고. 제가 알기로 백석은 좀 더 랩이고 경기는 좀 작곡이고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는 게 지금은 백석에도 랩으로 막 들어가고 하는 애들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내가 랩으로 거기 갔을 때는 아, 나 말고 그러니까 그냥 그 학교를 랩으로 들어가고 지나쳐온 학생 자체가 3명 정도? 허클베리 피형 헉피 형, 뭐 나 뭐 또 한 명 뭐 이런 그 정도가 정도밖에 다였다. 없었어. 아, 진짜 그래서 옛날이구나. 랩 전공이 없었고 네. 나는 보컬 전공이었는데 랩을 하는 놈으로 찍혀 있는 오. 상황이었지. 아, 랩이라는 건 아예 없고 보컬 전공 전공인데 자체가 없던 때였어 그때는.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이랑은 도저히 그 뭐 시스템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고. 와, 근데 3개를 나오면 엄청 그지. 가방끈이 긴 래퍼. 나름. 근데 였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잘 이용해서 네. 내 학력을 키운 케이스지. 음. 근데 이게 물론 정말 프랙티컬하게 정말 네. 실용적으로 내가 하는 음악에서 쓰임새가 많았느냐, 거기서 네. 배운 거를 당장 내가 써먹어 가지고 내 실력이 물리적으로 늘고 이랬냐는 네. 절대 아니지만 네.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재즈 화성학 뭐 화성학을 통해서 물론 나는 교재에서 언제나 챕터 1만 딱 지나면은 맨날 다 씨발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누락되던 그래도 새끼였지만 뭐 최소 7코드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하지만 있지. 대충 이런 개념이야를 네, 네. 알 수 있었고 네. 시창 청음을 통해서 요런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음감과 네. 건반을 실력을 늘릴 수 있구나 알게 되었고 음악 역사 특히 재즈의 역사 이런 거는 내가 힙합이랑도 힙합하는 데 있어서 엄청 연결이 도움이 되니까. 됐지. 네, 엄청 도움이 샘플 되죠. 원곡 같은 거를 다 그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다 알게 됐으니까 뭐 그냥 되게 잡다한 음악 상식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 과정을 안 했더라면 네. 나는 똑같이 홍대 앞에서 맨날 힙합만 생각하면서 네. 힙합 안에서 래퍼들이 하는 얘기 홍대 안에 그냥 고스란히 갇혀가지고 나이만 먹어가서 힙합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아무 대화도 안 통하는 애가 됐겠지. 그러니까 물론 그 등록금을 최대치로 뽑아 먹으려면은 네. 제대로 배워오면은 네. 어디 다른 데서 뭐 배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관이긴 했어. 네. 다만 내가 게을러 터졌고 내가 논팽이여가지고 그걸 다 뽑아 먹지 못한 케이스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강의를 나가지고 보면은 네. 오케이 뭐 막 나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나도 완전 힙합 헤드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알아보고 이렇게까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거야. 네.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이 알려주는 기관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학교에서 딱 강의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서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네네. 실제로 나는 그래가지고 앨범 만들어서 비공식적 기록을 만들어서 낸 걸로 졸업을 했거든. 그리고 심지어 뭐 보컬 전공, 작곡 전공 이런 네. 것도 아니야. 랩 전공이야. 네. 올 때마다 랩 라이브 해야 되고 랩 쓴 거 피드백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시간을 아까워하고 등록금을 아까워하고 그 제도적인 거를 안 이용해 먹고 몰라 됐어 하고 그냥 안 충실히 안 한다는 거가 약간 1차적으로 아니 그럴 거면 미리 알아보고 좀 돈을 좀 올바른 데 쓰지 그랬어. 네. 랑 2차적으로 아니 이왕 왔으면은 이것도 어쨌든 음악이고 특히나 힙합 전공인데 네. 좀 이거를 기회 삼아서 더 자기의 역량을 키우도록 발전적으로 생각해보지 그랬어가 이 두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뭐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한 거고 뭐 그 젊음을 그렇게 쓰기로 했다면은 뭐 네.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와중에 몇몇 애들이 진짜 충실히 해. 네. 그런 애들은 내가 책임지고 늘려가지고 보내지. 어때요? 근데 좀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고등 래퍼도 이제 안 하고. 뭐 전반적으로 뭐 줄었다고 난 봐. 그런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는 거는 좀 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뭐 개인 레슨은 당연히 편차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학점은행제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쪽 사업은 저는 이제 정말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나는 그게 뭐 힙합 전반적인 사업이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어느 정도의 위기 시기이지 근데 않을까? 뭐 이런 그래도 생각이고. 개인 레슨이라는 거는 개인 역량으로 저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예를 들면 DJ 레슨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일 많이 거의 10년째 제일 많을 거거든요. 제가 아마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거예요. 레슨생의 양이 다른 DJ들에 그래. 비하면은 저는 뭐 최고로 많이 할 때는 진짜 30명까지도 돼서 더 할 수가 없어서 못 받은 적도 있었고. 대단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까지 그 레슨 오퍼가 많이 오는 DJ 없거든요. 힙합 DJ 중에서. 그래서 개인 역량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개인 레슨은. 그치. 저도 사실 유지가 되고. 근데 그 학교는 좀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 진로 이런 게 껴 있으니까. 근데 이 학교는 네. 이 힙합에 기대서 생각하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우선 힙합 랩 전공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이 어떤 그냥 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많은 전공들이 생기고 폐지되고 하거든.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10년간 힙합 랩이 네. 실용음악과에 네. 껴 있었지. 네. 근데 굳이 랩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국 전국적으로 네. 많은 대학과 전공이 폐지되어 가고 있어. 근데 그게 그 요즘 많이 말하는 어떤 저출산에 대한 그게 아니라 네네. 진짜 그냥 대학이라는 네. 기관 속에서 네. 대학의 어떤 네임밸류와 네. 취업에 능한 그 아, 전공과 그게 이제 그게 연관이야. 아니면은 네. 대부분 이런 어떤 인터레스트를 기반으로 한 전공들 있잖아.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통폐합 혹은 하다못해 폐지되어가는 뭐 의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치? 지금은. 네. 그런 과정이 계속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뭘 반증하냐면은 애들이 이제 아는 거야. 어떤 특히 이런 뭔가 문화 쪽, 네. 문화 쪽에 어떤 뭐 스킬을 요구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스킬을 요구하는 거는 네. 이 졸업장이 그닥 의미 의미 없다. 없다라는 거를 지난 세월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아시고 네. 애들도 이제 알아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실질적으로 기술과 스킬을 배우는 쪽으로 많이 시선이 돌아가는 현상이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막 힙합이 요즘 뭐 이렇게 나는 생각 안 해. 그럼 물론 그것도 네. 한번 있는 거지만 있긴 하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힙합과 랩은 어떤 보컬의 기술적인 영역에서 네. 늘 있을 거거든. 근데 네. 힙합적인 이 문화적 이미지는 네. 한국에 지금까지 지나왔던 뭐 락커 이미지, 펑크 이미지, 테크노, EDM 이미지 뭐 네. 수많은 문화가 돌고 도는 와중에서의 뭔가 한 파트였다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네. 언젠가는 이 뭔가 이 붐이 네. 사그러들고 정착의 시기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적으로 지정된 그쵸. 미래였어.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우리는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힙합에 파트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힙합의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착을 최대한 하이된 높은 포지션에서 정착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해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네.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프랙티컬한 면이 있는 전공은 통폐합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당연히 나는 전공자가 줄어가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래도 형이야 뭐 개인 레슨이 그냥 완벽한 주고 정말 서브로 가끔씩 했던 거니까 막 그럼 강의 영향이 나가는 크지는 거? 않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네. 난 대학에 되게 관심 많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 잘 유지됐으면 하는 응원하는 입장이지. 왜냐면은 학사를 따고 이러는 거에도 사실 그게 영향이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그 강사를 뛰는 교수직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뭐 굳이 그런 거라기보다는 솔직히 내가 학교 많이 나오고 학사 따고 막 이런 네. 거에 이거는 네. 우리 부모님에게 이 등가 교환의 그런 거였어.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바라는 이 자식의 상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졸업장이 있는. 근데 이제 나는 일찌감치부터 그거를 네. 전혀 따라가지 않는 애였는데 네.
그래도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에 있어서 네. 부모님께 돌려주는 건 있어. 이 등가 교환, 이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돌려주는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최소한 그래도 꾸역꾸역 한 그렇게. 케이스야. 그리고 그래서 뭐 학교에 내가 뜻이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는 뭐 어쨌든 이 랩이라는 네. 특별히 이 한글 랩이라는 이거가 네. 뭐라 해야 될까? 예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뿌리 내려서 한 파트를 당당하게 차지하는 미래를 꿈꿔. 그럼 거의 뭐 언어학적인 접근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맞아. 맞죠. 예. 내가 언어학적으로는 1도 모르지만 하지만 물론 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콜라보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오픈 마인드고 그런 어떤 학술적인 면에서도 학계에도 충분히 거론될 만한 굉장히 컴플렉스한 기술이라고 난 생각해. 이 한글 랩이. 근데 엄청 동의해요, 저도. 네. 영어 랩은 네. 문화적으로 네.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보컬적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랩이라는 게 있기도 전부터 뭔가 형성돼 있는 게 있으니까. 네. 뭔가 인종적 뿌리까지 네. 포함해서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는 네. 굉장히 언어적 기술적으로 미국의 영어의 그것과는 다른 계통의 네.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했고 네. 또 굉장히 우리 한국 힙합의 선대 래퍼들이 그거를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잘 해결해 왔어. 맞아요. 네. 그 기술의 그 발전이 한글 랩의 기술적 발전이 나는 가끔 감동일 때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책을 한번 출간해 보심이 난 어떨지. 관심이 있어서 예. 난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알아보고 있고 실제로 알아보고 있고 접근하고 있고 다만 뭐 어쨌든 그것도 내가 한 명의 힙합 헤드로서 좋아하는 행동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랩을 관 내려놓고 하는 네. 행동일 수는 없거든. 나는 어쨌든 창작자로서의 영혼이 어쨌든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창작을 하면서 할 생각이니까 그거를 뭐 다 내려놓고 그러겠죠. 그걸 주로 밀 수는 없는 근데 거지. 그러면 좋은 딱 말씀인 게 언젠가는 창작자의 비율이 그러니까 언젠가가 아니라 사실 어쨌든 그 비율은 줄어들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제 형 나이대 래퍼들의 나이가 그럴 수 있는 위험에 충분히. 이제 있는 나이대들이거든요. 그지. 40대에 접어드는 나이들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굳이 40대를 언급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그 계획이라는 게 있으실지 그 앞으로 계획, 왜냐하면 이제 10년 뒤를 그치. 아무래도 이제 딱 요 또래 80년대 중반생 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10년 뒤에 내 모습에 대한 거를. 그지. 아마 뭐 그지. 내가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이야. 다 다 그 걱정을 다 해. 딱 그 10년 뒤를 어.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나도 운이 좋게도 네. 그 이 연령대의 현역 래퍼로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네. 같아.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내가 내 인스타 통해서도 간간히 말했던 게 네. 어쨌든 나는 50까지는 찍고 보자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메타 형만 간 길이네요 아직은. 현 시점에선 그러네. 네. 현 시점에선 그렇지. 네. 근데 뭐 메타 형한테 뭔가 이런 뭐 예의 없게 구는 건 아니지만 네. 내 게임은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메타 형보다 조금 더 높아. 메타 왜냐면은- 형은 어쨌든 1번이셨으니까 조금. 뭐 그도 그렇고 뭐 왜 내 게임이 더 높냐면 네. 내 아이의 나이가 지금 10살이기 때문이야. 높다. 너무 높다. 갑자기 확 이 와닿네요. 게임을 하는 래퍼가 한국 힙합에 몇 없어. 한국 힙합 그 2세 중에서 이제 형의 자제분보다 나이가 많은 래퍼가 있나? 거의 없지 않나 거의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아예 않겠지. 메인스트림 래퍼들은 있어. 말고 이제 아예 이런 메인스트림, 쪽에서는 아예 메인스트림 래퍼들은 뭐 사실 걱정 없지. 그 형님들은 그렇긴 너무 하죠. 이 사이즈 크게 벌리고 네. 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벨에서는 아예 걱정이 없지. 근데 없는데. 나는 이제 현실에서 사회 속에서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래퍼잖아. 그럼 그러니까. 어쩌면서 선구자긴 하네요, 진짜 형이. 난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 내가 정말 50대, 60대까지 음. 내 창작을 이어가면서 음. 내
아이를 성인으로서 잘 양육시키고 잘 독립을 시킨다면 와. 그러면은 내가 음. 뭐라 해야 될까 그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난 아, 생각해. 엄청 크겠다.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은 아마 아직은 공감하지 못할 거야 이 게임을. 저도 사실 아예 못하죠. 그치? 공감하지 못할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래퍼가 다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니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해지고는 싶지만 네. 모든 래퍼가 다 메인스트림 답게 행동하고 싶은 건 아니란 모든 뜻이야. 래퍼가 GQ 화보를 찍고 싶진 않죠. 그래. 모든 래퍼가 다 막 엄청 유명한 연예인처럼 사는 네. 거를 사는 그런 뭔가 팔리는 음악을 네.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많은 래퍼들이 괴리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내 음악은 진짜 좋은 음악인데 네.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대중 가요에 찌든 대중들의 입맛에는 벗어날 수 있는 너 거잖아. 어떤 케이팝보다 못 팔리잖아. 넌 패배자야. 그래. 막 이런 소리 들으면 괴리가 오죠. 괴리가 오지. 네, 아무리 힙합엘리에서 막 다 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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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음. 내가 하는 음악이 너무 매니악해가지고 맞아. 나는 매일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나 이제 막 내후년이면 막 30대 중반 이제 찍고 후반 넘어갈 텐데 나는 내 음악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르세라핌만큼 팔릴 수가 없고. 당연하지. 르세라핌 건들지 맙시다. 그래서 나는 좋은 의미로 말한 거야. 그냥 감히 말할 수 없어. 감히 말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 요새 홀리한 영역이야.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케이팝이랑 우리는 달라요. 케이팝이랑 섞일 수가 없는 성격의 음악들이 있잖아 이 필드에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음악인 게 아니잖아. 진짜 랩 잘하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음악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문화는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케이팝적 요소가 너무 없어서 매니악한 영역에서밖에 지낼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매니악한 영역에서는 그 인구수 자체가 적으니까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워지는 게임을 겪고 있는 래퍼들이 난 많이 봤거든. 많고 80년대생 래퍼 형님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게을러서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점에서 뭔가 작업 의욕을 이루시는 것도 많이 저는 봤어.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보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안타까운 일도 많지. 그냥 무조건 게을러라고 말하기는 좀 뭐해. 그러니까 예술가 특으로 있는 어느 정도의 게으름은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는 없는데 그치. 너무 그 현타가 보여요. 보여. 진짜 안타깝게도. 정말 힘이 쫙 빠진 모습들을 난 많이 그러니까 봤어. 그래서 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나는 그런 존재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존재들에게 일정의 해답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방식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냥 나라는 이런 존재도 있어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래도 뭔가 이거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라는 힌트까지만이라도 되어준다면은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 문화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메타 형을 봤을 때 네. 메타 형의 어떤 딥한 사상까지는 난 잘 몰라. 네. 근데 그냥 단순히 메타 형이 그 나이까지도 계속 뭔가 창작물을 발표를 하고 막 엄청 바지런히 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나오잖아. 네. 나오고 계속 뭔가 그 자리에서 또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오케이 그래도 50 넘어서도 네. 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계속 가져갈 수 있겠구나. 메타- 나는 더 잘하게. 메타 형이 어. 힙합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힙합보다 나이가 많아? 힙합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대박인데. 근데 반대 생각하면 힙합이 그 정도로 어려요. 그지. 그래서- 엄청 어린 문화지. 그래서 메타 형이 진짜 선구자 중에 선구자인 맞아. 거는 그러네. 맞네요. 힙합이랑 2살밖에 차이 안 나. 2살 형이야. 대박인데? 근데 심지어 메타 형. 힙합보다 형이야. 네. 힙합은 73년생이고 와 대박인데. 메타 형은 71년생이니까.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타 형이 근데 막 엄청 막 무슨 뭐 지금 뭐 막 레이블 막 갖고 있고 막 뭐 요새 또 좀 어. 새로운 행보를 이제 하고 계시긴 하죠. 근데 그냥 뭐 이런 행보들이 네. 누군가에게는 취향적으로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누군가에게는 성향적으로 뭐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네네. 왜냐면 힙합 너무나 많고 네. 다양하고 그러니까. 네. 하지만 그냥 어떤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네. 오케이 할 수는 있겠다. 근데 난 더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그 등불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또 제가 뭐 요새 자주 얘기하는 그 소재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그 70년대생, 80년대생 물론 그 에너지 래퍼들의 있지.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렇게 침체되어 있던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뭔가 이 의욕을 잃거나 힘이 빠지는 것도. 근데 이제는 다시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모이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소위 말하는 시니어 힙합 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가능성이 드디어 진짜 작년까지도 없었어요. 맞아. 근데 올해 들어서 뭔가 그게 열리는 게 느껴졌고 그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저 형 그 벌스데이 갈 때 형 공연 섰잖아요. 저 그냥 놀러 갔잖아요. 거기서도 느낀 게 헉피 형이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을 텐데도 느껴졌어요. 뭔가 이런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뭐 코로나 이전에 그 주석님이랑 그 사이디비 형님들이랑 뭐 렉스 형이랑 뭐 이렇게 놀던 형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그 행사는 딱 그냥 그 시대를 누렸던 분들끼리 모인 행사로 느껴져서 저한테는 좀 이질감이 있는 행사였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70년대생, 80년대생 래퍼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오히려.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근데 뭐 다만 나는 또 그 나이대의 힙합 소비층이나 그 나이대 형들보다는 또 좀 어린 근데 편이어서 또 애매해. 어린데 형이 10년이 지나면은 형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뭐 또 그 있을 또 수 그 있겠지. 나이대가 되니까 그게 좀 대물림이 되려면 뭐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지금부터도 좋지. 그 움직임을 확실히 구체화해야 되니까 그 더 이상은 이제 뭐 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전 진짜 바람이고 이거를 움직이려면은 이제 제 또래들 90년대 초반생, 80년대 후반생들도 이 움직임에도 좀 이제 뭔가 조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말 안 해도 이미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게 뭐 랩하우스에 막 너겁샤한 형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만 봐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같다. 이게 참 뭐랄까 이걸 막 무슨 뭐 뭐랄까 먼저 막 사명감 있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아니 예. 그리고 이 뭐라 하지? 우리나라는 유독 좀 그 뭐라 하냐 이 세대적 레가시라 해야 되나? 이 넘겨주는 거에 있어서 네. 엄청 좀 인색하다고 느껴. 그러니까 리스펙이라는 말이 네. 꼭 막 뭐 막 쳐줘야 되고 막 우러러봐야 된다는 뜻이 아닌데 반대로 그냥 우리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형님 하는 거는. 나는 그 되게 진짜 네. 별로 안 좋아하고 난 그런 계열에서 언제나 나와 있는 래퍼였기 때문에. 네. 근데 뭐 그런데 그렇다 한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그 20대 초중반에 집중된 발상들을 하는 게 오히려 힙합이 한국에서 문화적으로 정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생각들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거 봤죠. 힙합 50주년 행사 그 미국에서 하는 거. 너가 올려서 봤어? 봤어요. 쿨헉 그렇죠. 막 네, 나오고. 라인업 봤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도 좀 느끼는 게 좀 그러니까 있었죠.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고 그러니까 막 우러러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뭐라 해야 될까? 40 먹고 네. 40 뭐야? 50 먹고 네. 50 먹고 막 그 페이스 타투 해가지고 이 현금 날리고 할 수는 없어. 특히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서도 한다고 쳐도 그게 막 40이면 모르겠는데 50이면 좀 주CJ 이제 곧 그 정도 나이 아닌가요? 36. 그렇게 해? 근데 어쨌든 그런 음악을 계속 그러니까 하고 내가 있잖아요. 말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이제 미국이고 뭐 한국이고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 세대별 힙합이 존재해야 맞아. 그건 세대별 맞아요. 힙합이 존재해야 우리가
문화가 이 정착이 된다는 의미거든. 힙합은 유행이 되지 않았으면 해 나는. 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그 프로그램 그런 의미로 좀 관심 있게 보기는 봤었는데 근데 그냥 재미가 조금 없긴 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솔직하게 좀 아쉬웠어요. 그게 되게 잘 됐으면 참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세대에 또 영향력이 생겼을 텐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있어 준다면. 근데 이제 나는 그 움직임이 있어 주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그 더 나이 많은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일정의 그 조정이 필요하다는 예를 거지. 들면 뭐 무조건 그래서 좋게 봐달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좋게 봐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데 이게 지금 가장 멋있는 모습만 계속 남기를 바란다면은 그거는 그냥 세대 한정 특별 메뉴로서 유행 지나면은 끝나는 거거든. 계속 현 시대에 적응을 해나가는 게 힙합적 정신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부모들과 아이가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즐길 수 있어야 이게 문화로서 정착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 네. 계속 엄마 아빠가 듣는 노래랑 네.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똑같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 속성적으로 네. 같은 계열의 어떤 문화가 정착되려면은 세대를 맞춰서 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락 세대를 살았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아이가 나 락 할 거야 하면은 뭘 하는지를 알고 네. 아 약간 요즘에 약간 요런 거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말이 통하잖아. 근데 그것도 힙합이 아직 어려서 그게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죠. 미국은 되잖아. 아 미국은 되죠. 근데 그러니까 난 한국도 그 방향으로 그 가는 방향으로 시점이 지금이라는 맞아요. 거지. 이제 시작됐어. 지금부터 원래는 이제 그거를 없었고. 세팅을 하느냐 네. 마느냐인데 네. 근데 이런 세대적 그 정신이 통일감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시간 더 오래 걸리고 이 타이밍을 놓칠까봐 나는 좀 아마 근데 그런 조금 거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락을 좋아해. 엄마 뭐 나 락 하고 싶어 하면은 아 우리 때 락은 마그마 뭐 송골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마그마나 송골매가 진짜 연예인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연예인 했던 래퍼들이 있으니까 더 지나긴 해야 돼요. 한 15년, 20년은 지나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뭐냐 락스타들이 엄청 셌구나. 네, 그때는 그게 셌으니까 뭐 아무리 어려야 신화인데 그 신화이가 어렸어 심지어 그때는. 그게 그러면 아직 2, 30년이니까 우리도 20년 정도 지나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뭐, 그 발판이 생기기 전에는 어느 정도 그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듣는 것까지는 한 20년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일단 세대 구분이라도 힘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시니어 힙합이 생겨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죠. 내가 너무 막연히 미래를 봤구만. 좀 더 뒤긴 해요. 그거는. 너무 미래에 막연한 상상에서 내가 이게 문제야. 난 너무 막연한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막연한 상상을 할 때가 있어. 그 오케이, 근데 뭔지 미래까지도 알겠어. 가면 좋겠죠. 그때야말로 제가 진짜 중년이거든요. 제가 50대니까. 그때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해요. 그지. 아 우리 때는 그 쇼미더머니 있었는데 이게 마치 우리 아버지가 내가 락 좋아하면은 아 뭐 KBS 리사이틀 막 이런 얘기 막 하셨던 거랑 똑같은 그때 되면 또 한 맥락이 바퀴 돌아가지고 또 쇼미더머니 같은 거 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난 그때 나갈게. 다 나이 존나 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랩을 하고 있는 산송장이 있다고. 괜히 막 수염 기르고 나오고 괜히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막 해가지고 제아의 고수 컨셉 잡고 고수캐,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양복 입고 막 이래가지고 에헴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지금 형이랑 찍는 요 에피소드를 조금 레슨 얘기도 하고 하니까 약간 부모님이 본다든지 젊은 부모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재밌는 얘가 제 레슨생 중에 하나가 중학생인데 수다 형 친구분 아들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삼촌인 그치, 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엄청- 물론 저랑 수다 형이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하지만 엄청 빨리 태어났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 빠르긴 빠르네요. 그치, 그렇죠. 빠르지. 예. 그러니까 좀 놀랬거든요. 그런 데서도. 그래서 그 세대들이 좀 많이 보고 심지어 제 주변에 80년대 중반생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아직.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저출산이어가지고 그 뭐냐 그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이 진짜 달라요. 많이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그러니까 세대가 나는 진짜 심심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50대가 돼도. 그지. 근데 우리가 아는 지금 현 시점 2023년까지의 50대들이 노는 방식인 막 7080 라이브 카페 가고 이렇게 안 놀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어, 막 NB를 좀 재현하고 싶겠지 오히려 차라리 옛날 그뭐 초창기 MB 정도 아니면 그 정도를 재현하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와일드하게 놀았어요. 제가 뭐 주워들은 썰과 그 당시 시청각 자료를 언제 봤을 말한 때 거야? NB 때? MB 초반 장난 아니죠 사실. 그때 이제 나보다 한 칸 형들이 이제 그니까. 주로 놀 때인데 뭐 아 와일드했지. 그때 패션만 찾아봐도 어, 지금보다 굉장히지. 뭐 길건 누님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장난 없었지. 장난 없었죠 진짜. 그지. 근데 그때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논다면 이게 또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또 이 나보다 한 칸 형들 말하는 거야 지금? 한칸 형들한테 진짜 저는 힘을 내서 좀 그렇게 해봅시다. 와 근데 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있는 거야. 그때 그 에너지를 다시 요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해보자. 마음으로 체력적인 게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다시 그 길건 누님 그 당시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럴 수 없지. 그럴 수는 없지.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그건 없고. 아닌데 그러니까 워낙 상징적인 인물을 자꾸 그 길건님을 언급하는 건데 정말 대단했거든요. 길건님, 배윤정님 이렇게 참 대단했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이제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곧 50대가 되잖아요. 근데 현 시점 50대하고 완전히 그 노는 문화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형성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사실 그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워낙 그때부터 그런 걸 동경했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알잖아. 그 움직임에 저도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지켜보고 있고 사실 동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해. 내가 거기에도 끼일까 하는 생각은 들 때 있는데 형은 충분히 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헉피 형이나 딥플로우는 되게 많이 그 형들이랑 술자리도 하고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막 헉피 형은 생각보다 사실 안 하지 않았나? 아니 엄청 다르고 형. 그래요? 가사 막 다 외우고 막 그래요? 그 완전 마스터 플랜 헤드야 그 형. 형은 마스터 플랜 안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는 했지. 근데 그런 막 뭐라 하지? 막 영웅적인 시선 이런 게 나는 잘 없지. 막 앨범도 안 샀어요? 스틸 얼라이브, 막 초 이런 스틸 얼라이브는 안 샀고 초 풍류 뭐 이런 건 샀었지. 샀었어요. 형도? 근데 이제 막 한 그쯤 그 너가 말한 그 스틸 얼라이브쯤부터는 메인스트림 시도를 하던 나는 이제 그 내 시기. 거였어. 나는 맞네요, 내가 시기가. 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거 쫓기 바빴고 나는 이제 그네. 그쯤부터 웨이브로 본격적으로 넘어갔고 내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진 시점이었어 그쯤부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다른 내 또래 래퍼들은 다 그런 어떤 기존의 한국 힙합의 형들이랑 막 어울릴 만한 일들이 있었고 했는데 난 언제나 그냥 독립적으로 나만 팠기 때문에 역시 나는 이 라인이 별로 한국 없지. 힙합계 마등 서량. 나는 난 별로 잘 몰라. 이번에 나 사이드 B 형님들 벌스데이 가가지고 대기실에서 처음 봤어. 저 그때 엄청 감동받았어요. I just don't give a 그 그거 할 명곡 때 존나 진짜 레전드지. 저 사이드 개 레전드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또 그 당시에 그런 메인스트림을 겨냥하면서 하는 그 랩 듀오가 뭔가 그러니까 뭐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막 우와 막 이렇게 되는데 네. 뭔가 막 형님 막 이렇게 할 만한 거리는 아니야. 난 그냥 대기실에 그냥 있고 안녕하세요. 약간 그쵸. 이런 그거는 느낌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게 근데 또 뭐 놀던 형님 이런 거 네. 하면은 근데- 헉피 형은 가서 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근데 이 문화를 이렇게 자리 잡게 하려면 그것도 없어지긴 해야 돼요. 형님 이거 있으면은 그거 놀이 문화로 그거 안 힘들어. 끝나요. 그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약간 그런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아, 입장이 물론 됐는데 듣지. 근데 난 진짜 정말 싫어. 난. 형님 내가 보기에는 그 내 친구들 서리가 우리 윗세대 형들한테 예쁨 받는 이유가 형님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서리 애들이랑은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야. 오죽하면 상구 형이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매칭이 되려면 오히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주고 싶은 팁은 그렇게 상구 형이랑 그렇게 팀을 많이 하고 싶었으면 서리처럼 했었어야지. 오히려 됐을 거예요. 거기서 너무 막 상구 형은 그래. 심지어 진짜로
너무 사람이 좋은 형이라서 동생들 다 챙겨줬잖아요. 그 형이 아는 동생들을 안 챙겨준 걸 본 적이 없는데 당산 대형. 정말. 대형이 근데 대형. 형님 하는 애들하고는 결국 팀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아, 그지. 네. 아니, 물론 그거 실력이 최우선 맞지만 물론 그렇지. 근데 당연히. 애티튜드 면에서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 다 떠나서 막 형님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행동하는 대로 못 하겠어. 그래서 내가 불편해서 싫어. 막 형님 하는데 내가 뭐 막 놀랍게도 평소에 농담 까던 대로 막 농담 까고 막 이러면은 저 형 좀 너무 지금 놀랍게도 철없는데? 30대 초반인 저한테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소연성이 형님 하는 거는 걔가 그거는 부담스럽게 하진 않죠. 그냥 말투지 좀 그거는. 다르지. 그거 말고 진짜로 형님 실제로 내 나이를 뭐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제가 뭐 요새 심경의 변화가 이제 저는 힘든 걸 다 오픈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픈을 하니까 연락들이 오는데 막 저희 89년생 화이팅해요. 막 이래요. 저한테 다 92년생인데 그러니까 내 나이를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뭐 89, 88, 87 요 정도로 보통 오해하더라고요. 군대. 구국하고도 이야. 근데 우리 80년대생이 힘내야 됩니다. 뭐 막 아직 30대 중반도 힘낼 수 있어요. 나 아직 초반이야. 근데 자꾸 그런 연락들이 와요. 근데 그러니까 형님 하더라고 나한테도. 근데 진짜 이미지가 그런가 보다. 진짜 부담스러워요. 사장했어서 그래.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형님이라는 말은 뭔가 맞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형님이란 말은 또 이 갱스터 슬랭일 수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형님, 또 와나? 형님 이렇게 말하면 나는 되게 부담스럽고 또. 아무튼 그 소리는 참 뭐랄까 별로야. 나는 그래서 좀 부담돼서 좀 싫어. 내가 온전히 나일 수가 없는 말 중에 하나야. 그래도 벌스데이는 저는 계속 기억에 남네요. 그날 뭐 끝까지는 못 봤거든요. 저 근데 그래도 그 넉옵션 형 나오는 것까지는 봤고. 난 그날 내가 막내 수준이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야. 게스트 중에 거의 진짜 막내였네요. 막 올티 빼면은 거의 막내 아닌가요? 올티도 있었구나. 올티 씩보이 다음에 나였어. 와. 심지어 씩보이 형도 저보다 형이네요. 내가 그날 진짜 너무 감각이 이상한 거야. 막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게 참 말하지 뭐 좋으면서도 이상하고 막 내가 뭐 약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약간 이런 감각이 있었어 그날. 이제는 그 레슨 얘기 아니고 이런 얘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제가 아까 그 같이 찍었던 남궁재불이 하는 프라이데이 힙합 쇼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 프라이데이 완전 힙합 쇼는 진짜로 관객들도 다 엄청 어렸어요. 그지. 그러니까 어리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진짜로 급식이 이전이야. 잼민이도 있어. 급식이랑 그러니까 잼민이 급식이지. 이 순서인데 잼민이도 있었어요. 잼민이들이 진짜 춤추고 이럴 정도로 어린 걸 보고 근데 딱 벌스데이는 들어갔는데 이미 형들 이미 뭐 오랜 하이라이트 팬들인 형들이랑 저랑 이미 얼굴도 알잖아요. 그런 형들 다 와 있었고 그냥 관객들 연령대가 진짜로 이미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르고 노는 법도 다르고 좀 뭐랄까 여기 그런 장면들을 이제 어쨌든 난 홍대 앞에 계속 기웃기웃거리니까 자주 보게 되고 또 그지. 난 그게 되게 난 좋거든. 나 그래서 집 앞 카니발 같은 것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는 정기고 형이 하고 소울맨 형이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서타일로 약간 최비 이런 애들이 했으면 좋겠네. 진짜 그 형들은 그런 거를 과거에 했던 거만큼의 바쁘게 하기에는 각자들 형들의 생각도 에너지가 있겠고. 이게 그러니까 딱 90년대생들이 그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 그지. 이제 뭐 곧대지.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홍대로 돌아간다는 게 무조건 축소가 아니라 이런 크리에이티브함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함이 좀 중요한 키워드다. 그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너무 기대 왔어. 홍대로 돌아간다 말을 하면 굉장히 뭔가 그 축소되는 걸로 보기는 해가지고 사람들이 물론 그래? 축소도 있지만 그때 진짜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때 좀 영상을 좀 많이 찍어놓고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저는 인상 깊었어요. 특히 집 앞 카니발이. 그지.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고 그나마 남은 자료가 락게마드려나요. 거기 집 앞 카니발 찍은 적 있는 것 같은데 형 때 말고 기억 안 나. 락게마드 저는 나는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굉장히 그
어린 세대와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과거는 내가 별로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다시 리바이벌 한다고 하면은 요즘답게 리바이벌 돼야 아니 될 무조건 텐데 요즘답게 돼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편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가끔 대화 안 통할 때면은 나는 네.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나는 더 기분 좋을 때가 더 많았어. 어. 뭐 남궁재불이랑 그 그런 거 얘기할 때도 훨씬 더 내가 공감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았고 뭐 그 외에도 어린 래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나는 공감되는 게 더 많았어. 왜냐면 과거 생각했을 때 뭐 네. 재밌는 일들은 많았지만은 네. 그 뒷면에서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내 스타일링 저 거의 없었거든. 음. 그러니까 나는 따로 놀았지. 그렇죠. 난 따로 놀았는데 오히려 요즘 친구들이 뭔가 생각하는 방식이 나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 생각을 베이스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벤트들이 리바이벌 되는 걸 나는 더 그렇죠. 환영하는 편이지. 정말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뭔가가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는 난 오히려 안 그랬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또 뭐 형이 하는 또 무브먼트가 요새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앞으로는 장소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뭐 SRS도 있고 내 나름대로 또 찾아 떠나가는 거지. 근데 그것도 SRS도 나는 너도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난 언제나 내 왕관을 물려주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지. 네. 내가 장기 집권을 하는 거를 집중한 그렇죠. 적이 없어. 다만 이게 잘 안 됐을 난 뿐이지. 더 어린 세대로 빨리 넘어가서 더 어린 세대로 이어가고 진화하고 하는 거를 생각을 예. 했었는데 그냥 뭐 제대로 된 받아줄 인간이 안 보였던 것뿐이지. 뭐 카메라 배터리 널널한가요? 이제 얼마 남았죠? 조금 남았네요. 한 칸이면 뭐 저희도 뭐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겠네요. 저희 뭐 요런 네? 최장 시간인가요? 역시 형이랑 얘기하면은 역시 뭐 말하다 보니까 뭔가 주제랑 너무 어긋나지 않았어? 아니요. 처음에 이제 레슨 얘기한 거고 이제 요런 얘기도 같이 하려고 했던 거여갖고 원래 좀 흘러가는 대로 이게 주제를 정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 소재를 하나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녹화를 키거든요 제가. 근데 뭐 보통은 그 소재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는데 형이랑 얘기하면 역시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맞아. 이제 너무 이 수다. 세대 시니어 힙합에 대한 얘기까지도 해본 거고 좀 자주 나와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한 명이 나오는 인터뷰로 좀 굳혀지고 싶지는 않고 그게 왜 부담스럽냐면 그러면 이제 자꾸 은근히 워낙 컨텐츠가 없으니까 힙합 컨텐츠가 지금 거의 멸종했으니까 힙합 아까 앨범 낼 때마다 혹시 나한테 나올 수 있냐고 할까봐 그 순간부터 저한테 부담이에요. 나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뭐 오늘은 이제 형이랑 대화하니까 형이 워낙 갖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사람이니까 형이 훨씬 더 말씀 많이 했지만 애초에 나 이거 만든 목적이 나 말 잘하는 거 말하려고 한 건데 누가 앨범 내고 와서 그런 거였어? 어떤 앨범을 만들었나요를 하면은 나는 내 정체성을 잃는 거라서 그래. 형이랑 말하는 거 당연히 형이 더 말 많이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굳혀졌으면은 아니 나도 안 이거 되지. 커피 들어가니까 이제 막 말이 너무 그쵸. 많이 나왔어. 우리 또 내일 모레 또 수다 엄청 떨어야 돼요. 나 내일 모레 그 어티비는 좀 할 말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언제나처럼 ADB의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프리스타일로 합니다. 우리는. 그치. 전혀 준비하지 않지만 나도 별 생각 없어. 가서 그냥 터는. 어티비 뭐 그래도 우리 셋 다 참 말 잘하지 않나요? 나 볼 때마다 그래도 모니터는 하니까 그지. 이 말이 안 그런 끊기고. 멤버니까 할 수 있는 컨텐츠야. 그냥 요거 끝나고 형 뭐 식사 하실 수 있나요? 시간이 되시나? 식사는 애매하고. 뭐 얘기 사실 또 좀 물어볼 것들이 있으니 이제 요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케이. 어쨌든 최대한 많이 찍고 너무 있습니다. 또 내 썰들이 너무 나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썰들 아니냐? 뭐 우리 나이 들었어요, 형. 아씨. 어쩔 수 없어. 아니야. 나 오래 했다고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난 어립니다. 아닙니다. 이러면서 난 아니야. 여기까지 나 어리게 살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즐겁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그래. 네, 하나, 둘, 셋.